자식들이 떠난 빈자리, 스승하고 고동한 내 감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내 인생 가장 화려한 황금둑지의 시작이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내 자식 감옥인 줄 농사 알았어요. 잘 지어서 다 그런데 출가시켰으니 내 인생 얼마나 가장 화려한 홀가분해.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 네, 그게 내 겉으로는 감옥인 줄 그렇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지방 발령을 받아 내려갔고 딸은 좋은 짝 만나 시집 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뒷모습이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다급했다는 것을요. 아들이 짐을 싸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제발 냉장고에 반찬 좀 쟁여두지 마. 나 그거 다 짐이야. 그건 반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이, 제 관심이 녀석에겐 그저 썩어가는 짐덩어리였던 거죠. 딸아이는 또 어땠게요?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아빠 서로에 대한 뒷담 좀 나한테 그만해. 나도 살고 싶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같아서 하나소연이었는데 딸에겐 그게 매일 밤 쏟아지는 쓰레기였던 겁니다. 멍하니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덩그러니 놓인 수저가 두 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수저를 내 거 외에 아이들 것까지 놓았지 난 순간 그 수저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쓸쓸한 공허함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내 품 안을 떠났잖아. 왜 이리 미련과 집착을 부리는 거니? 정신 차려. 나는 내 자신에게 속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내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살기 위해 제 품을 떠났습니다. 빈 둥지는 제가 만든 감옥이었고 아이들은 탈옥을 한 셈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나니 묘한 감정이 솟구치더군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갔다면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죄책감이 거치자 소름 끼치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한 달은 제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웃음이 절로 나왔으니까요. 가장 먼저 빨래 바구니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던 수건, 뒤집어진 채 벗어던져진 아들의 청바지, 딸내미 스타킹, 그게 싹 사라지니 세탁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돌려도 되더군요. 현관은 또 어떻고요? 들어올 때마다 엉망진창으로 벗어놓은 운동화, 구두들. 매일 허리 굽혀 정리하던 그 지긋지긋한 노동이 끝났습니다. 현관이 호텔 로비처럼 깨끗해지니 제 마음도 반짝반짝 빛이 나더군요. 장 볼 때도 카트? 필요 없습니다. 애들 먹인다고 10일 기획상품, 무거운 고기팩 끙끙대며 나르던 시절은 끝났죠. 딱 내가 먹을 복숭아 하나, 맥주 한 캔. 가볍게 장을 보고 나오는데 어찌나 발걸음이 가볍던지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신이 납니다. 엄마, 나 예능 볼 거야. 아, 뉴스 좀 보자 하던 리모컨 전쟁. 이제 이 집의 권력자는 접니다. 보고 싶은 트로트 프로 실컷 보고 채널을 100번 돌려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어디냐, 몇 시에 오냐, 전화통 붙들고 잔소리 안 해도 되고, 누구 하나 감기 걸리면 온 가족 다 옮아서 골골대던 그 도미노 환자 걱정도 없죠. 청소요? 양말 쪼가리 굴러다니는 게 없으니 정리해서 빨래통에 분리하여 놓는 수고도 사라졌고 먼지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3일에 한 번 쓱 닦으면 끝입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자 외쳤습니다. 아, 살 것 같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진작 좀 나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빨래, 청소도 좋았지만 진짜 해방은 바로 식탁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 저녁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들 녀석은 엄마 고기 없어? 난 풀만 먹고는 힘 못 써. 하며 삼겹살이나 생선 구이를 찾았고 딸아이는 엄마, 나 요즘 살찐단 말이야. 샐러드 없어? 과일 좀 깎아줘. 하며 입을 삐죽거렸죠. 둘 다 못 먹는 건 왜 그리도 많고 가리는 음식은 왜 그리도 많은지. 한쪽은 기름 튀겨가며 고기 굽고 생선 굽고 다른 한쪽은 야채 씻고 과일 깎고. 정작 저는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다가 애들이 남긴 고기 부스러기나 쉰 김치에 물 말아 먹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항상 리스트의 맨 꼴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까다로운 상전들이 다 떠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들 줄 고기 팩, 딸내미 줄 비싼 아보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에 냄새난다고 애들이 질색하던 청국장을 보란 듯이 끓였습니다. 맵다고 질색하던 코다리찜도 샀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오직 내 입이 원하는 것만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청국장을 한 숟갈 크게 떠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밥이 아니라 자유더군요. 그래, 나도 입맛이 있는 사람이었어. 나도 맛있는 거 알던 여자였어. 평생 남의 입만 챙기다 내 입을 챙기니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제 통장이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등록금이다, 학원비다, 용돈이다.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엄마 나 5만 원만, 엄마 교재비 줘야 해 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마트에 가도 카트에 담는 건 애들 간식뿐. 정작 제가 사고 싶은 비싼 영양크림은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고민하다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 먹는 하마들이 사라졌습니다. 관리비도 반으로 뚝, 식비도 반으로 뚝. 생활비 달력에 빵꾸 날 일이 없습니다. 어제는 백화점에 가서 10년 넘게 눈팅만 하던 비싼 빨간 립스틱을 샀습니다. 이거 주세요. 일시불로요. 점원에게 카드를 내미는데 손이 떨리기는커녕 속이 뻥 뚫리더군요. 그래, 이거 다 내 돈이야. 이제 나를 위해서만 쓸 거야. 백화점 온 김에 돈 아끼느냐고 사지 못했던 속옷도 몇 개 샀습니다. 이젠 남은 돈 꼬깃꼬깃 모아 자식들 패딩 사입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제 머리도 하고 친구들한테
오늘 밥은 내가 살게. 큰 소리도 칩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없이 내가 사고 싶은 걸 척척 사는 이 기분. 이게 바로 진정한 어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빨래가 줄어서 좋다고 했었죠? 그런데 빨래와 함께 우리 집의 사람 냄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의 땀 냄새, 딸아이의 화장품 냄새, 그 지지고 볶던 삶의 흔적들이 싹 거치고 나니 집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쓸고 닦던 청소 매일 하면서 다리도 허리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도 머리카락 하나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엔 뒤돌아서면 머리카락이다. 소리 지르며 청소기를 돌렸는데 지금은 청소기가 멈춘 그 정적이 너무 커서 제 귀가 먹먹할 지경입니다. 어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치울 게 없다는 게, 좋았던 것은 아주 잠시 며칠이었습니다. 이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빈자리는 하나 둘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야 켜지던 현관 센서 등이 이제는 며칠째 켜지질 않습니다. 신발장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운동화 짝을 보며 혀를 차던 그 순간이 사실은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확인하는 안도의 시간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또 느껴지는 빈자리는 핸드폰을 쥐고 잠들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10분마다 켜보며 스스로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고라도 쳐서 전화라도 좀 하지. 또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난 후 내 입맛대로 차린 밥상. 딱 3일 천국이더군요. 아들이 쩝쩝대며 먹던 고기 반찬 냄새, 딸아이가 아삭거리며 씹던 샐러드 소리. 그 소란스러운 배경음악이 사라지니 밤 넘어가는 소리가 목구멍을 긁는 것 같습니다. TV 리모컨을 독차지해서 신났었는데 옆에서 엄마, 저거 진짜야? 아, 채널 좀 하고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TV 속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저는 TV를 끄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마주 앉아 밥을 억지로 밀어 넣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밤입니다. 예전엔 누구 하나 감기 걸리면 온 가족이 옮는다고 난리였죠. 엄마 때문에 나도 걸렸잖아. 투덜대던 그 목소리들이 그리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감기가 걸려 혼자 끙끙 앓다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그 순간 부를 사람도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넓은 집에 내 숨소리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얻은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철저하게 고립된 겁니다. 이 고립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유로운 밥 시간도 홀가분해서 좋았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토록 원하던 내 맘대로 밥상인데, 그 맛있는 청국장이 세 숟가락 넘어가니 목이 메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거 맛있네.
하며 허겁지겁 먹던 아들 녀석의 쩝쩝거리는 소리. 엄마는 요리 천재야 하며 엄지척 해주던 딸아이의 애교. 그 시끄러웠던 소음이 사라진 식탁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고요를 씹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반찬 투정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그 입들이 사라지니 요리할 맛도 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그저 사료일 뿐이더군요. 따로따로 챙기느라 몸은 고달팠지만 식구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같이 밥 먹는 입들이 있어서 행복했던 거였습니다. 내 입 챙겨서 신난 건 딱 3일. 이제는 뭘 먹어도 모래알 같습니다. 이 넓은 식탁에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 하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까요?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씻는 둥 마는 둥. 자식들이 떠난 게 아니라 제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마음이 안 생기는데. 시간이 많으면 뭐합니까? 숨 쉬는 것조차 지루한데. 그러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문득 방 청소를 하다가 장롱문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두꺼운 이불이 꽉 차 있는 게 거슬리더군요. 그래, 몸이라도 움직이자. 청승 그만 떨고. 저는 홧김에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이불을 끄집어내던 나의 손이 무언가 딱딱하고 낡고 빛바랜 상자에 닿았습니다. 이불 덤이 깊숙한 곳, 마치 타임캡슐처럼 박혀있던 상자 하나.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너도 이제 어른이다. 좋은 곳만 가라며 사주셨던 그 브랜드 구두 상자. 애들 키우느라 굽 높은 건 엄두도 못 내고 이사 다닐 때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처박아 둔 그 짐 덩어리. 난 그 상자를 장롱 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뽀얀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추듯 날렸습니다. 그 안에 붉은색 화려한 패턴의 구두가 영롱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고 묘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 안에는 30년 전의 김말순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저귀 가방 메고 뛰어다니던 엄마 김말순이 아니라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었던 25의 여자 김말순이 말이죠. 몇십 년 전에 잊혀졌던 내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난 구두 상자를 열고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꺼냈습니다. 구두를 꺼내 드는데 그 순간 두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구두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쁜 걸 까맣게 잊고 다 늘어난 슬리퍼만 끌고 다녔던 제가 너무 억울해서였습니다. 난 바닥에 앉은 채로 구두에 발을 억지로 밀어 넣어 보았습니다. 발이 부어서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낑낑대며 발을 넣어 봤습니다. 발볼이 넓어지고 뼈마디가 굵어져서 꽉 끼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발목을 보는데
묘하게도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 내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 통장엔 돈이 쌓여 있고 나를 옥죄던 의무도 다 끝났는데 자식들은 지들 인생 살러 날아갔는데 나는 왜 이 어두운 방구석에서 곰팡이처럼 시들고 있어? 억울해. 안 돼. 절대 이렇게는 못 늙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젖어 있던 눈물을 닦는 게 아니라 얼굴에 분을 찍어 발랐습니다. 아들 졸업식 때 입고 한 번도 안 입은 비싼 코트를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던 그 비싼 립스틱을 입술에 꽉 채워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저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 이제 좀 봐줄만 하네. 나가자. 이 집구석은 너무 좁아. 현관을 나서는데 며칠째 고장난 줄 알았던 센서 등이 탁 하고 켜집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말이죠. 지갑은 두둑합니다. 누구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두굽이 닳도록 돌아다닐 작정입니다. 백화점이든 공원이든 아니면 무작정 떠나는 기차 여행이든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30년 만에 다시 째깍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난 동네 문화센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밝은 햇살이 내 머리 위를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동네 문화센터 앞 정문. 그런데 내 마음은 긴장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고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겨우 동네 문화센터 강의실 문 하나 여는 건데 마치 달 날아가는 우주선에 타는 것처럼 떨리더군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남들이 주책이라고 흉보지는 않을까? 익숙한 걱정들이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딱 감고 그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그 어두컴컴한 거실밖에 없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와 강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여기 와서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강사님께 말하였습니다. 강사님은 밝은 얼굴로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보아요. 잠시 후 음악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그 순간 굳어있던 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발이 따로 놀아 엉망진창이었죠. 옆 사람 발을 밟고 박자를 놓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걱정, 반찬 걱정, 노후 걱정,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니 그런 잡생각들이 땀과 함께 싹 증발해 버리더군요. 아, 나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이렇게 힘차게 뛰는 사람이었구나. 문화센터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트 정육 코너를 쿨하게 지나쳤습니다. 대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과
향이 좋은 커피 원두를 샀습니다. 예전엔 이 돈이면 애들 과자가 몇 봉지인데 하며 내려놓았을 그 사치품들. 오늘은 오직 오늘 하루 수고한 김말순을 위한 근사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더 이상 집이 넓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감사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성. 아들 녀석 푸사에 여행 사진이 올라왔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밥은 먹고 다니냐, 옷 따뜻하게 입어라 잔소리 톡을 보냈겠지만 지금은 그냥 좋아요 하나 누르고 덮습니다. 그래,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엄마는 오늘 스텝 밟느라 무지 바쁘다. 자식은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가끔 안부 묻는 반가운 손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늙어서 주책이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만날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잊고 사셨습니다. 이제 그 빈 둥지를 당신의 웃음으로, 당신의 취미로, 당신의 멋짐으로 꽉 채우세요. 빨간 구두는 신발장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나오세요. 세상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 둥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당신의 황금 둥지입니다. 제2의 인생, 지금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 노년의 보석 상자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노년의 보석 상자가 신이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울림과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하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의 등장인물과 지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개개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